29일 어제 하루 동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30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07명입니다. 12월 들어서 3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일주일간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일일 평균 14.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 10명 중 8분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이고 두 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입도 직후에 공항에 있는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0분의 확진자별 발생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한라사우나 관련이 3분, 홍익아동복지센터 관련 1분,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1분, 도내 확진자 접촉 3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번, 403번, 405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로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401번 확진자는 32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서 홍익아동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격리를 진행하던 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에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인 406번 확진자는 271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격리를 진행하시던 중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99번, 402번, 404번 확진자분도 도내 확진자의 가족으로 모두 격리를 진행 중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8번과 407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398번 확진자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었고 입도 직후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에 계셨습니다. 이로써 30일 0시 기준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는 55명,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72명, 홍익 아동복지센터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 14분의 퇴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215명입니다. 30일 오전 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또 어제 시행됐던 사이프러스 컨트리 클럽 관련 직원분들 163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있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의 영업을 금지합니다. 제주 지역에는 아직 홀덤펍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업소 내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 등의 집합 금지가 이루어지면 그 풍선 효과가 제주에 미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도도 홀덤펍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파악된 홀덤펍 관련 업소는 총 11곳입니다. 일반 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10개소,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집합금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영업 등이 이루어지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 치료비 등 방역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으로 집합금지 사항을 모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홀덤펍 관련해서 올해 총 3차례에 걸쳐서 홀덤펍 운영업소에서 진행한 전국 단위 포커 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집합금지 조치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 시내에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에 지난 18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적발된 해당 유흥주점은 시설관리자를 포함해서 총 18분이 4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손님 등을 포함해서 모든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8일 이후에 도 행정시 합동으로 각 분야별 업종별 점검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숙박업 등 각 업종별 점검 결과는 지금까지 종합하면 총 2497개소의 점검이 이루어졌고 22건의 시정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밤 9시 이후 영업하는 행위,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들이고 목욕장업인 경우에 찜질방 운영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있었고 숙박업소인 경우에 50% 이하의 예약 기준을 지키지 않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민원 제보에 따라서 더욱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했습니다. 최승현 행정부 이사님 주재로 지난 28일 날 관계실국 간 그간의 점검 사항을 공유하고 또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높은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또 도민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환으로 도민 신고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인력을 추가 배정해서 인원 접수를 일원할 방침입니다. 위반 상황이 접수되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각 부서는 국가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와 행정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관련 부서 합동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확인되는 또 그런 동향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해서 해당 위험행위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자유업종 등에 대한 관리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이 주관해서 방역 사각지대를 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가경찰에서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함께 출동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시면 재난안전상황실로 064-710-370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행정공백을 없애고 또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27일 회의 시에 코로나 확진시, 공직자가 코로나 확진 시 즉시 비상조치가 매뉴얼로 실행되도록 하라는 재차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지침에는 공직자 확진 시의 조치사항, 또 확진자 접촉 시 근무 수칙, 공직 부분 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대응,
확진 등 상황에 대한 즉시 보고 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청사는 최소 6시간 이상 폐쇄 조치됩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 부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도청 내 주의회의에서 지휘 라인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행정부의사, 정무부의사 3분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고 양행정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없거나 그 아주 경증인 경우에 기존에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 5일 전부터 우리가 이제 병상 확보를 했고 거점 병원에 이제 그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는데 병상이 조금 여유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입원자보다 퇴원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3, 4일 동안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기본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고요. 그 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가동은 시작됐고요. 환자는 앞으로 세계 병원과 우리 방역 당국이 논의하면서 병상 추이를 보면서 그쪽으로 입원을 시킬 계획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환자가 이렇게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동은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앞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이승엽입니다. 401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홍익보육원 관련 아까 가족이라고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접촉자 이제 보육 관련된 종사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현재는 이제 격리 중에 유증상 발생으로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홍익보육원 외적으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홍익보육원이 코호트 격리처럼 진행하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같이 코호트 격리하는 이제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확진자 같은 경우는 보육원 내에서 이제 격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163명에서 4명 정도 검사 음성이 나왔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캐디분들 중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의 캐디분들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캐디분들의 대다수에서 이제 저희가 접촉자로 판단을 하고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요. 한 번 더 저희가 검사를 함으로써 음성을 재차 확인을 해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확보한 병상은 304병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 병상은 201병상, 그리고 이제 가용 병상이 이제 103병상이 남아 있고요. 생활치료센터가 오늘부터 200실을 운영하고 조만간에 100실을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300실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병상과 관련해서는 세계 그 병원과 함께 방역 당국이 이게 이제 그 확대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제주도가 확진자 발생 추이라든가 또 18일부터 2+알파 방역 조치라든가 또 연말 연시에 특별 방역 조치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투영되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병상을 103병상 정도 지금 가용 병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병상 확보 이렇게 그 수급에 뭐 대단히 아주 그냥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 상황들 또 곡선도 이렇게 확대 재생산 지수의 곡선이라든가 발생 추이를 보면서 아주 상식적으로 긴밀하게 병상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생활치료센터를 막바로 가동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병상 배정반과 그 다음에 중증 환자 분류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역학조사관과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환자 분류를 하고요. 그게 또 이제 도로 오게 되면 도 방역 당국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역학조사관 그리고 관련 팀에서 중증 환자 분류와 동시에 병상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예. 일단 시정 조치는 우리가 점검을 할 때 1차는 시정 조치 궤도를 약간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코로나19 감염과 아주 정말 이게 문제가 그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금 그 어떤 그 자의적으로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정 조치를 통한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요. 2단계부터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부서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까지 많은 부서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점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